낯설고 또 익숙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에 한 1년 만에 제가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 또 힘든 마음, 아니면 또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준비한 거는 제가 원고를 통해서 글을 여러분 이제 음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저는 글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된 원고를 읽고 또 가능한 악보를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끼리 서로 이해하고 자신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다양한 그리고 그 속에 공존하는 조화로움입니다. 먼저 힌데미트의 인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곡가와 청자에게 주어진 음악적 소리를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음들을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예술의 자유라고 봅니다. 예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뱉어놓은 말들은 우리의 감성에 해독을 끼친다는 사진작가 수잔 손탁의 해석 반대 이론을 생각하면 창작가의 고유 영역에 무언가 틀을 제시한다는 것이 무의만 작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머뭇거리게 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시각예술보다 훨씬 추상적인 속성을 가진 청각예술에 있어서는 힌데미트가 언급한 예술의 자유가 유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힌데미트는 나아가 음악을 예술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유, 그리고 완성된 예술 작품 안에서 이러한 형태를 지각하는 자유라고 하면서 예술의 자유에 참여하는 자를 작곡가로부터 청중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초 청중을 놀라게 했던 충격적인 신음악에 이은 중간음악의 대변자로서 작곡가와 청중 간의 음악적 공감을 강조한 것이지만 반세기가 지난 현재 각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작품끼리 상이성이 혼재한 오늘의 무대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현대라는 시기는 음악사의 그 어느 시대보다 급변하게 다양한 사조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크게는 신음악과 아방가르드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이 두드러졌고 현재 우리는 의식하지 않건 의식하지 못하건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작금의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도 역사의 이 시간은 비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진 이 시대에 작곡가들은 과연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어떤 생각을 어떤 표제에 담아 어떤 음재료를 가지고 자신과 청중을 소통시키고 싶어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을 오늘 무대에 올려지는 7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함, 그리고 그 속에 공존하는 조화로움이 그것입니다. 현대의 작곡가들은 마치 마술사와 같습니다. 어울릴 만한 것을 더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낯설고 상반되는 것들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마법의 손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에 전개될 저의 세미나는 이론가의 분석적인 작업이 아닌 작품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를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작곡가의 심층에 다다르거나 보완해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7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언급,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영지 선생님의 다운로드입니다. 이 작품은 다운로드라는 말 개념이 현대인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컴퓨터에 공유된 파일을 개인적으로 내려받는 기계적 개념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작곡가가 말하는 다운로드의 대상은 객관화된 정보가 아닌 인간의 의식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소통의 오류와 부재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바람에서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상상을 풀어가기 위해 악기가 모두 온기 있는 음색을 가진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첼로로 이루어진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운로드는 익숙한 영문 제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작곡가의 발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1악장 시크릿 코드는 클라리넷의 서정적인 선으로 시작해서 베이스 클라리넷과 첼로로 비밀스럽게 옮겨집니다. 악보를 보여드릴 때는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장의 제목은 Listen or Download, I Don't Mind라는 명령조의 과감성까지 드러냅니다. 인간의 의식을 다운로드 받겠다는 원래적 방법이든지 직접 인간에게서 듣는 현실적 방식이든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내려받기 위해 노력은 속도와 박자의 변화를 통한 반복으로 응집력 있으면서도 유연하게 전개됩니다. 3악장 To Cancel, Download, Press the Escape Key라는 이 제목은 단절된 소통의 벽을 허물기 원하는 작곡가의 희망이 인간의 오묘한 의식구조와 객체로 지어진 존재성의 불가항력에 밀려 포기된 듯 보입니다. 기계로는 포기되고 기계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캔슬하고 이스케이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음악에서는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인간의 의식이 음악에서는 업로드되어 소통 가능하게 합니다. 기계와 언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언어 이상의 언어, 메타 슈프라힌 음악이 가능하게 합니다. 굳이 낭만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상향을 꿈꾸게 하는 그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작곡자는 고유한 중심음을 가진 음조직과 오음계, 음색 선율, 전묘적인 화성과 선을 통한 색채감, 속도와 박자의 변화를 통한 리듬 조직의 전개, 급격한 다이나믹에 대비 하모닉스, 밴딩톤, 글리산드, 멀티포닉스 작곡가가 프로그램 노트에 쓰시는 그런 특수주법 이 세 악장에 사용된 다채로운 음악적 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띈 것은 아주 단순한 세야화연입니다. 제가 각주에다가 세야화연이라는 용어를 다시 달아놓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세야세야 파랑세야에서 나온 그 완전사도와 장이도 그 소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음악학자 홍정수 선생님께서 한국적 음향에 적용한 개념으로서 지금은 이론가들이 한국적 음악을 분석하는데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보 먼저 보시면요. 1악장에서 시작에서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 E, A, B 그것이 바로 E, B, A가 완전사도 장이도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2악장 처음에서도 나타나는 G, C, D라든지 이 부분에 뒤에 나타나는 E, D, G까지 이 부분이 전부 완전사도 그리고 와 장이도의 구성으로 세야화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맨 마지막이 또 완전사도와 장이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악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처음 작품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경우에 요거였어요. DGA는 완전한 완벽한 세화연이고요. 개작해서 보내주신 거기에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출까 하고 제가 이제 음색을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살짝 거기다가 완전사도 대신 증사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줘서 이것도 변형세화연이라는 개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음정을 보니까 여기 라, 솔, 미 플랫, D 샵까지 임영동음으로해서 변형세화연으로 역시 구조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대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유명해지시면 아마 초작부터 대작까지 또 변화를 연구하는 또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서양 기법을 사이에 두고 곡의 시작과 말미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싶어한 뚜렷한 흔적이 작곡가의 의도였을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작품은 송향숙 선생님의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버들은 시리 되고입니다. 버들은 시리 되고 이 작품에서는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풍요와 예술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성과 피아노라는 고전적인 제한된 편성으로 무대에 올려질 때 작곡가의 마음을 끌던 여창가고 버들은 시리 되고를 텍스트로 삼아 작곡된 것입니다. 작자미장의 이 시조는 녹음방초 승화시의 느낌을 실이나 북의 사유에 비유한 전형적인 풍류시입니다.
송영수 선생님께서 스케치를 보여주셔서 한 스케치를 10장 정도 보내주셔서 작곡가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쓴 작품인지를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작곡가는 한국의 전통 가곡 중에서 가장 느리고 유장한 원곡의 느낌을 소프라노와 피아노라는 서양한곡 악기로 옮기는데 무척 고심한 듯합니다. 물론 실이나 꾀꼬리 등의 단어가 가지는 느낌을 선적으로 표현한다든지 트리를 사용하여서 새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해 나가는 작업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사 전달이 아닌 시의 여운을 음색적으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가사는 모음과 자음이 분절되고 느려지며 본래 가곡이 가지고 있었던 길게 느리는 호흡과 발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느낌은 피아노 전주와 간주 사이에서는 하강의 자유로운 아르페지오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단어를 전부 이렇게 쪼갠 것을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자음, 모음, 종성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데 지금 발음하는 대로 버들은 시리 되고 이렇게 그 전통 가곡에서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쪼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악보에서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전주 부분에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그 늘어진 떨어뜨리는 이게 아마 그 현악기나 어떤 목관이 아니라 탕탕탕탕 튀기는 피아노를 좀 어려울 테지만 아르페지오로 잘 묶어서 이렇게 전주 가운데 간주 후주에서 풀어내셨고요. 그다음에 이 시리 되고라는 부분 여기 가사가 시리 되고 이렇게 기다랗게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피아노에서 형상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꾀꼬리라는 부분에서는 새 하면은 역시 트릴이기 때문에 전후 좌우로 트릴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 트릴이 계속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악보로나 귀로로 직접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선생님하고 전화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작품도 뭐 여기 쓰시진 않으셨지만 개작입니다. 개작인데 오늘 연주되는 버전에서 작곡가는 초연의 중간 부분 선율을 쳐냄으로써 보다 절제된 선적 흐름을 의도하였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연주가를 위한 배려와 함께 다채로운 소리를 지향하고자 한 내적 갈등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작곡가가 본 뒤 가지고 있었던 제가 작품이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아티큘레이션이 풍부한 입체적인 작곡 경향을 쓰신다 그래요. 거기에서 다소 외유적인 시도였음직한 이 작품은 피아노의 낮은 음도 중심음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할 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B가 계속 나와서 혹시 이게 중심음인가 여쭸더니 이거는 그냥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음일 뿐 어떤 한국적 전통을 한국적 음악을 소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려지는 흘러가는 가사를 통해서 붓글씨, 한국의 전통 붓글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먹의 부드러움과 힘이 굵고 가늘게 어우러지는 때로는 흩뿌려지는 그런 농담의 한국적 멋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남진 선생님의 기타 8중주를 위한 야생사과입니다. 야생사과는 시와 음악이 조화된 작품입니다. 영문학도 출신의 작곡가는 평소에도 시와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시를 가사화하지 않더라도 시의 이미지를 악기로 음악화하는 것을 즐기는 작곡가입니다. 현대음악 무대에서는 보기 드문 기타 8중주를 이용하여 악기의 섬세한 음색과 특수주법을 이용하여 시인의 언어를 음악의 언어로 옮겨왔습니다. 작품은 작곡가와 친분이 있는 나이덕 시인의 8연짜리 야생사과를 4악장에서 표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크게 제가 설명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시를 나와 있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은 시 3년 흘러가는 구름과 풀을 뜯고 있는 말 모든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선명한 저녁을 표제로 삼아서 이곡에서의 해가 저물어가는 정취를 기타와 성의 색채로 표현하였습니다. 2악장은 시의 4연과 5연 그들은 붉은 절벽으로 돌아가며 곁에 선 나무에서 야생사과를 따주었다.
때가 쪼아먹은 자리마다 개미들이 오글거리며 단물을 빨고 있었다를 표제로 하여서 기타의 섬세한 음향과 음색의 변화를 통해 개미들이 단물 빨아먹는 소리 등을 이미지화하였습니다. 삼합장은 시의 유견. 나는 개미들을 훑어내고 한입 베어 물었다. 달고 쉬고 쓰디 쓴 야생사과를 표제로 삼아 기타의 특수 주법을 통해 사과를 베어 무는 소리나 사과의 달고 쉬고 쓴 오묘한 맛을 표현하였습니다. 사학장은 시의 7연과 8연. 그들이 사라진 수평선. 내 등 뒤에 서 있는 내가 보였다. 바람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그들이 건네준 야생 사과를 베어 물었을 뿐인데를 표제로 하여서 들녘의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자유로움을 담아내었습니다. 오늘 작품 중 가장 조성에 익숙한 청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작곡가의 연주가에 대한 배려와 연결이 됩니다. 초연이 아마추어 기타 합주단의 위촉 작품이었기에 조성적인 면을 염두에 두었고 삼합장을 제외하면 조성도 리듬도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주단의 리더께서는 물론 아마추어는 아니시고요. 전문 기타리스트신데요. 리더가 히말라야의 등반을 좋아하는 등 길들여지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야생사과라는 시의 선정에서 작곡가의 정감이 곡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따뜻하고 소박한 느낌의 곡이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이 가지는 신조성적, 신낭만주의적인 요소가 오늘 세미나 제목의 다양성의 조화에 한몫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강동규 선생님의 목간 사중주를 위한 엔탈피입니다. 생소하시죠? 이 용어가? 엔탈피에서는 물리화학과 음악이 조우합니다. 작곡가는 열역학적 에너지를 뜻하는 다소 생소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물질계의 화학 반응에서 엔탈피는 모든 물질의 생성과 변화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작곡가는 이 작품에서 엔탈피를 하나하나를 결합시켜 다양한 구조를 만드는가 하면 만들어진 구조를 분해시켜 자유로운 분자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일종의 전우주적 절대 진리의 대명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시조도 공부했죠. 물리도 공부를 했죠. 이게티도 다시 봤죠. 굉장히 저의 상식을 늘게 해준, 특별히 이제 물리학과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낯설기 때문에 많이 좀 참조를 읽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곡을 보내주실 때 아주 분석용 악보를 따로 적어주시고 해설을 잘 써주셔서 굉장히 이해하는 데는 편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작곡하셨고 작곡을 전개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곡은 서주와 9개의 에피소드, 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서주에서는 곡의 시작에서 주제 음료를 수직적으로 알리고 있고 단위도, 장위도, 증위도의 세 가지 변화 방법을 이용한 주제 음열과 다시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음열 2, 3, 4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부분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주제 음열이고 잘 안 보이시죠? 그다음에 요 가운데 그 단위도와 장위도, 증위도의 변화를 사용한 주제 음열이 있고 여기 주제 음열 2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주제 단위도, 장위도, 증위도를 사용한 음열의 장식이 있고 여기 음열 3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각자 가다가 마지막 여기 첫 페이지 마지막에 음열 4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작곡자의 어떤 완전한 표제적인 건 아니어도 주제를 사용한 것들이 곡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주에서는 아직 엔탈피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느슨한 음들의 결합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바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 느슨한 부분의 결합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작곡가께서 표시를 하셨고요. 장식음들이 늘어나서 조금씩 주제 음열을 벗어나기 시작하며 점점 반응이 일어나 엔탈피가 변화되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엔탈피, 엔트로피 이것도 역시 또 열역학적 그런 에너지 용어인데요. 여기서 무질서도로 이야기하는 엔트로피란 다시 가용할 수 없는 상태로 환원할 수 없는
무용의 상태로 전환된 질량의 총량으로서 이 작곡가 선생님께서 작품에서 막 연력학 1, 2법칙을 넘나들면서 광대한 에너지 자체를 표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서주에서 보여주듯 작품에서는 물리적 에너지의 움직임이 표상화되고 있으며 에피소드마다 엔탈피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주제 음열에 하나하나가 결합되어 다양한 구조를 만들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진 구조를 분해시켜 자유로운 분자의 움직임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호모포닉한 총주로 나타나는 결합 구조와 자유롭게 서로 대응하는 대위 구조로 표현된 분해된 분자가 서로 반복되고 전달되며 전개되며 곡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짧은 프다로 곡은 마무리됩니다. 아마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우주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엔탈피라는 곡의 제목 때문인지 이 곡에서는 앞에 세 여성 작곡가의 작품에서보다 힘과 동력의 남성성이 느껴집니다. 제가 뭐 분리하려는 건 아닌데요. 확실히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물리화학적 원리만큼이나 작곡가는 음악을 통제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빠른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호른을 제외한 4개의 순수 목관악기를 사용하였는데 민첩하고 날렵한 에너지는 느낄 수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작곡가가 작품에서 내세운 그 전우주적 절대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겁고 풍부한 소리를 내는 소리까지 표현하면 어땠을까 하는 제가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다음은 고태암 선생님의 현악사중들을 위한 상념입니다. 고태암의 상념에서는 옛것과 새것, 서양의 것과 한국의 음악어법이 만납니다. 작곡가가 함부르크 대학에 입학했던 해에 타계한 작곡가 리게티를 추모한 곡입니다. 리게티와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현악사중주 2번에서 동기를 얻어 작곡하였습니다. 보시는 게 지금 현악사중주 2번의 2악장입니다. 리게티는 2개의 현악사중주를 작곡하였는데 1번 작곡 후 15년 만에 완성된 2번에서는 작품의 토대가 되는 특별한 음정 구조나 선율적 윤곽 없이 내성부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음향 직조망에 의한 음향 제스처만들이 존재합니다. 리게트가 자신의 주요 작품 중 하나로 꼽은 이 현악사중주 중 느린 지속음으로 시작되어 미분음과 하모닉스 등 현악 주법들이 긴장감 있는 소리를 만들다가 조용히 사라져가는 이 악장에서 고태암이 영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작곡가의 고민은 어떻게 리게티의 미분음을 재창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곡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두드러진 유학 시절에 그는 미분음을 한국의 전통 음악 어법인 농현과 결합시킵니다. 작품에서 미분음과 농현의 요소는 자유스러운 음들의 움직임 속에서 선율이 아닌 시간적 흐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색의 운동성으로 조화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노트에서 작곡가는 농현과 미분의 차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을 들어보면 어느 것이 한국의 작품인지 금방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음색의 방향성을 타고 크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제가 현대음악 수업 시간에요 2곡을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어느 것이 리게티 거고 어느 것이 과연 한국분의 것이겠느냐 들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한국분의 것을 밝혀내고 그것이 훨씬 감성적으로 다가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곡은 전체 3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부분은 중심은 낮은 D에서 시작하여서 G샵을 거쳐 높은 D로 이동하였다가 D의 배음으로 끝납니다. 첫 부분이 배음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두 번째 부분은 비배음, 소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첫 부분 농현의 이미지를 확대한 부분입니다. 특수주법과 아르코의 현이 내는 음색의 대비가 돋보이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출렁이는 파도와 짙푸른 바다색과 햇살에 부서지는 은빛 물결의 대조 같은 색감적 느낌마저 자아냅니다. 여러 현대 기법으로 연주자를 고생시켰을 작품에서 기법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으로써 동적인 다이나믹과 꽉 짜여진 밀도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작곡가는 이렇게 그 배음에 의한, 이 앞에서도 배음에 의한 선적인 이 흐름을 중요시하였는데, 이 논현의 사용으로 서양의 음악어법을 뛰어넘고자 하였음에도 배음의 원리를 이용한 곡의 구분짓기라든지 A, B, 뭐 다시 A의 확대라고 이렇게 구분짓기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파생된 주제 음영을 스트레토 방식의 모방이 뚜렷한 이 곡의 마무리에서, 지금 보시는 이 곡의 마무리쯤에서 이거는 전형적인 대입법이네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헤테로포니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그 마무리를 듣고 제가 이게 작곡가가 한국적인 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 의도로 어떤 글로벌한 시도였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 이경미 선생님의 스틸 2입니다. 스틸 2에서는 일상과 꿈이 어우러집니다. 제목이 갖는 형용사로서, 부사로서, 또 영화 용어로서의 명사적 어감은 작곡가의 섬세한 감성을 일깨웠습니다. 플룻, 클라리넷, 첼로, 더블 베이스, 타악기와 피아노의 여러 악기를 통해 음악가는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장면들을 음악이라는 세계로 옮겨왔습니다. 작곡가는 최근 편성을 달리하여 동이 제목의 연작 시리즈를 작곡한 바 있습니다. 첫 곡은 스트링 트리오를 위하여 2011년에 작곡되었으며 오늘 소개되는 곡이 두 번째 시리즈이고, 올해 작곡된 스틸 3에서는 스틸 2와 유사하나 목관 대신 금관악기 호른이 제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작품 모두에서 새로운 소리의 실험이 시도되었습니다. 스쳐가는 일상의 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특정 악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스틸 2에서는 더블 베이스 주자에게 높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작품에서는 일상의 자유로움이 마디는 있지만 박자 없이 기보되었다는 점에서 우연성 음악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모든 곡의 흐름이 작곡가에 의해 주도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일상의 소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소음 음악을 연상시키지만 여기서는 기계가 아닌 악기의 순음으로 전이되어 있습니다. 악음으로 전환된 일상의 소리는 콘트라베이스의 시작 모티브, 악보에 보시는 대로 여기 G, G샵, A, B 플랫, 이것이 이제 순서는 좀 바뀌어져 있는데요. 요 네음의 미니 클러스터로 나타나며 주로 단이도와 증사도의 구성으로 반복되는 모티브가 악기를 달리하며 중첩되기도 하고 분산되면서 여러 악기의 조화와 대비를 통한 음색 음악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일상의 소리답게 기승전결의 고전적인 흐름이나 여섯 연주자를 통한 클라이막스는 보이지 않으나, 제가 들었는데 이 첼로 선율이 가슴에 확 닿아왔습니다. 이 작은 모티브들의 분절적 전개 속에서 작곡가의 감정이 대입된 가슴에 와닿는 첼로의 붉은 선율이 청자와 작곡가의 공감대를 연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희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들으면서 선생님이 안 오셨으면은 제가 혼날 텐데, 왜냐면은 작품이 너무 대단해서 제가, 그리고 유일하게 이게 다른 분들은 다 음원을 보내주셨는데 음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작품을 미루었는데 또 오늘 만나 뵙기를 고대했었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박영희 선생님은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간 첫 비행기에서 같이 타고 가지고 인연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깝게 놓쳤어요. 다음에 꼭 언젠가 한번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박영희 선생님의 레이벤스바움 생명나무 1에서는 동양과 서양, 음악과 인생과 종교가 만납니다. 박영희의 작품은 여태까지 4시기로 구분되었습니다. 강훈수 선생님께서 이 전체 작품을, 박사학위로 쓴 작품을 책으로 내셨어요. 제1기는 독일 이주 전 한국에 쓰여진 습작들로 제2 비엔나 악파 역량이 짙게 나타나고, 제2시기는 1974년 독일로 이주한 이후부터 1980년 작곡가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린 출세작 소리까지 작품들입니다.
제3시기는 독일 안주 후 오히려 한국적인 것을 찾아 나선 작곡가의 정체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 소리, 봉화, 타령 시리즈는 한국어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작품 속에서 그녀의 정치적 성향과 고향에 대한 향수 어린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제4시기의 박영희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하여서 작품 탈민족적, 탈시대적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국적인 것에서부터 그리스 신화 소재까지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였던 박영희는 이제 고희의 언저리에서 인생의 근본 물음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내가 작곡하는 음악이 어디서 유래하며 그 근본 출처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녀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되묻게 되고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기 위해 무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생명나무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총망라합니다. 올해부터 작곡되기 시작한 생명나무 시리즈는 박영희 음악의 새로운 결산이 될 것입니다.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현을 위한 생명나무 2가 이미 11월 25일 초연되었으며 오늘 연주되는 생명나무 1은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피아노, 첼로의 5악기로 연주됩니다. 타악기는 그녀의 작품에 자주 친근하게 등장합니다. 크고 강한 타악으로 작곡가에게 에너지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타악은 생명나무 1에서는 트럼본의 스포르잔도와 함께 시작을 알립니다. 두 개의 금관악기는 타악기와 더불어 생명나무의 활력적인 에너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작곡가는 이들 5악기들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어우러지며 생명의 존엄을 노래합니다. 필자는 작품을 더 이해하기 위해 작곡가의 만남 없는 분석을 뒤로한 채 참고 자료를 통해 작곡가의 인생 여정에 잠시 동참하였고 생명나무가 탄생하기까지 전주곡이 된 여러 작품을 감상하는 우를 범하였지만 경외감으로 이번 초연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3번의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에서 연사로 참여하였는데 오늘 무대만큼 제목, 주제, 편성, 음악적 재료 및 음향적 효과, 정체성 등 면에서 다양함을 드러내고 대조를 이루는 무대가 없었습니다. 7 작품은 모두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다운로드 엔탈피 스틸 2는 외국어 표기가 우선됩니다. 7곡이 모두 제목으로 인해 표제가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이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6번만이 전원 교향곡만이 표제 음악으로 여기는 것처럼 성악곡 버들은 시리데고를 제외하면 제목과 음악적 내용을 결합시킨 것은 야생 사과뿐입니다. 다른 곡들의 제목은 작곡가의 영감을 다운받고 음악적 내용을 엮어나가는 도구가 됩니다. 작곡가도 청중도 제목에 구애됨이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습니다. 주제적으로 야생 사과와 버들은 시리데고의 자연 묘사와 풍요, 스틸2의 일상의 소리, 엔탈피의 물리화학적 원리, 다운로드의 인간의식에 대한 탐구, 생명나무 1의 인간 인생의 실존적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념은 제목이 시사한 대로 일종의 추상적인 선정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곡의 편성에 있어서 버들은 시리데고와 상념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야생 사과의 기타 8중주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현대 창작 음악에서는 드물게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나머지 곡들은 주제 혹은 제목에 적합한 곡으로 작곡가가 임의적으로 현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적 재료 및 음향적 효과에서 다양함의 진수가 나타납니다. 야생 사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성을 벗어났으며 엔탈피와 스틸2에서는 음열적인 그리고 클러스터적인 주제적 요소를 가지고 순수 서양식 어법으로 곡을 발전 혹은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무조적이지만 한국적인 뿌리를 드러낸 작품 중 상념은 농연을 통해 한국적인 어법을 강조하였고 다운로드에서는 희작과 끝의 세어하연으로 한국적 음색을 추구하였으며 전통 한국 음악을 텍스트로 삼은 버들은 시리데고는 음향적으로는 어떤 한국적인 것과도 관계없지만 붓글씨의 농담을 통한 한국의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3에서 듣게 되는 작품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카테고리 속으로 단정 짓지 않더라도 한 연주회의 인연을 통해 작품들끼리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조화를 청중은
작곡가는 곧 청중이 되기 때문에요.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 작품 하나하나는 작곡가가 추구하는 미학적 가치 속에 음악의 본질인 조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화는 고대로부터 음악의 속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음악회에서의 모든 요소가 조화될 수 있고 음악과 음악 외적인 것이 만날 수 있으며 부조화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자유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연주회를 통해서 작곡가와 청자들에게 각 작품 속에서의 음악적 조화를 넘어 따로 또 같이 무대 전체를 통해 흐르는 조화로움을 경험하며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